1년 365일 동물과 특별한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심 속 작은 바다의 파수꾼 아쿠아리스트부터 긴장의 연속 맹수 사육사까지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대한민국 특수 사육사들의 세계 지금 공개합니다. 화창한 봄 날씨를 맞아 나들이 장소로 인기 만점이라는 경기도의 한 동물원. 이곳에서 무려 300종이 넘는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단다. 댁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신기해요. 추억도 생기고 재밌네요. 네. 그런데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구역이 있었으니 과연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아침 순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밤사이 시설물 점검이나 동물 외상들이 있나 없나 순찰을 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 관리까지 병행된다는데 그때 제작진을 스쳐 지나가는 의문의 동물 발견. 다시 보니 눈앞에 호랑이가 있다. 이곳은 지금 서울대공원에 호랑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호랑이 숲이고요. 호랑이 숲에 총 21마리의 호랑이가 살고 있습니다. 멸종위 기에 우리나라 토종 호랑이의 개체수 보존이 이루어지는 곳. 비록 사육장에서 자랐지만 본성만큼은 자연에서의 맹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는 야생성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청소할 때, 일할 때 항상 조심스럽게 안전을 확보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는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업무. 소독 예찰 공구 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상. 낯선 제작진을 마주하자 곧바로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맹수의 본능이기도 하다. 주세. 들어가. 그런데 사육사 말 한마디에 온순해진 호랑이. 심지어 안전구역으로 알아서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사육사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청소가 시작되는데 매일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람이 아프면 속이 안 좋고 이제 설사를 하듯이 동물들도 똑같아요. 안 좋으면 일단 설사기나 아니면 구토를 한다던가 속이 안 좋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봅니다.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맹수의 야생성. 위급 상황을 대비해 사육장 내에서는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다녀야만 한다. 가끔 변수가 생기는 게 호랑이다 보니까 자신 마음대로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곳을 청소하려고 하다가도 청소를 못하는 경우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청소 작업이 끝이 나고 곧바로 건강 상태에 대한 회의가 이어지는데 강산이는 어제도 토했는데 오늘 어떻게 약을 어떻게 줄까요? 그 신장 사상 중력 오늘 오후에 급여.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또한 사육사들의 주된 임무다. 그 시각 오늘 호랑이들에게 제공될 신선한 생닭 도착. 암컷들은 하루 3에서 4kg 그리고 수컷은 4에서 5kg 급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먹이와 함께 준비하는 이 털뭉치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거 양털 깎은 건데 호랑이 행동 풍부화 해주려고 저희가 모아왔어요. 단순히 먹이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 사냥에 대한 본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사육사들에게 이런 수고쯤은 예산일이라고. 먹이 냄새를 맡고도 쉽게 다가가지 않는 것 또한 맹수들만이 지닌 습성. 호기심이 많긴 많아도 조심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지 안 한지 그리고 자기가 건들다가 다른 애한테 습격을 당할까봐 그런 거 항상 이제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해요. 야생에서 보이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동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이를 통해 맹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게 된다. 또한 단순한 사육이 아닌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데 옛날 동물원 하면은 진짜 관람 위주인데 요즘은 이렇게 사육사들이 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은 동물원의 모든 동물에게 적용. 보다 생태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순기능까지 겸비하게 됐는데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한 맹수들의 운동량 확보도 사육사들의 목. 무료함 느끼지 말고 건강증진이라고 하죠. 가만히만 있으면 어쨌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늘은 이쪽 호랑이를 쓰면 내일은 또 다른 호랑이가 이런 방법으로 계속 먹이를 급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육사들이 유독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 바로 많은 나이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거나 먹이 경쟁에서 뒤처진 호랑이를 관리하는 일.
아픈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날 구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뭐 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해서 조금씩 덜 주거나 이제 좀 살을 찌워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육사가 직접 먹이를 먹여주는 특별 서비스도 받게 되는데 멸종위기 동물을 위한 국제적 교류도 진행 중이다. 99년도 그때쯤 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평양동물원이랑 교류를 한번 했어요. 호랑이를. 태어나서 성체가 되기까지 한 생명의 일대기를 책임지는 맹수 사육사들.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일이기에 자긍심 또한 남다르다. 사육사다 보니까 동물이랑 이제 가장 밀접한 관계고 얘네들이 제일 건강할 때 이럴 때가 기분이 제일 좋고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런 풍부하라던가 호기심 충족 애들이 마음껏 뛰노는 모습 볼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특수 사육사를 찾아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대형 수족관. 이곳은 2만여 마리의 해양 생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을 확보. 희귀종 보존과 해양 생태 수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단다. 그런데 수족관 앞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사육사 발견. 여기저기 살뜰히 살펴보는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혹시나 죽은 물고기나 아픈 물고기는 없는지 뭐 이렇게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물고기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예민한 해양 생물의 경우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 그때 갑자기 사육사가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가오리가 지금 물 위에 머물러 있는데 좀 한번 꺼내서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 하신가 봐요. 예, 지금 빨리 가서 좀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저 가운데 부분에 오른쪽 DP 있잖아요. 바로 밑에 한 마리 이렇게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쪽으로 갔어? 네네, 그쪽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속한 구조를 위해 전문 아쿠아리스트가 투입. 수족관이지만 수많은 생물 사이에서 아픈 가오리를 찾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베테랑답게 가오리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 포획에 성공하는데 수중과는 전혀 다른 수면 위의 환경. 정확한 검진과 치료를 위해선 지금부터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다고. 이때 몸통에서 심상치 않은 상처가 발견됐다. 기생충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그 부분이 상처가 나거든요. 그 주변으로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치료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지에 있는 게 기생충이거든요. 크기는 작지만 해양 생물에겐 치명적이란다. 피부 흡충입니다. 피부에 붙어서 그 생물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기생충이에요. 프라지판텐이라고 해서 그 전시 생물의 몸에 붙은 기생충을 제거해주는 약입니다. 간단한 응급조치의 경우 아쿠아리스트가 직접 진행. 수중에서 활동하는 동물도 지금 이 순간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데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기에 치료하는 손길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의사의 정확한 검진이 있기 전까지의 격리 조치. 모든 게 안전을 위해서다. 아무래도 이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들보다는 이 저항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줘야 하는 그런. 아쿠아리스트의 일은 건강 상태 확인뿐만이 아니다. 수중 생물의 환경 조성 관리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만큼 중요하다는데 계속 이렇게 좀 환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pH가 너무 낮아지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앞으로 좀 해보도록 하자. 서식 환경에 따라 물고기의 수명이 좌우되기 때문. 피라루크는 이제 아마존강에 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마존과 굉장히 비슷한 환경을 지금 만들어줬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숲풀도 좀 우거지게 만들어졌고요. 열대우림은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연출해서 피라루크가 최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의 필수 요소,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한 여과 장치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먹고 싼 똥에서 독성 물질이 생기면 이 여과 장치 안에 있는 미생물이 그 독성 물질을 먹어치워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다의 자정작용을 활용한 친환경 여가 시스템으로 수중 생물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수족관의 생명유지 장치 또한 태양광 발전에 의해 구현된다. 한편 모든 직원이 모일 때가 있었으니 바로 먹이 손질 시간. 칼질만큼이나 주의점이 있단다. 먹이를 주다가 손도 같이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주는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죠. 안전에 유의를 해서 줘야 됩니다. 네, 오늘의 아쿠아리스트는요. 아주 멋진 남자 아쿠아리스트 조원규 아쿠아리스트입니다.
해양생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먹이의 크기. 게다가 모든 물고기가 골고루 먹이를 섭취하기 위해선 아쿠아리스트들은 온 신경을 집중해야만 한다.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진풍경은 보는 사람마저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데 가오리가 엄청 크고 상어는 엄청 무섭고 그 물속 안을 볼 수 있는 게 신기해요. 아름다운 해양 문화의 다양성과 생태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 아쿠아리스트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은 제가 키운 생물이 그 수조 안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잘 헤엄쳐 다닐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또 아쿠아리움을 방문하신 손님들이 제가 꾸며놓은 수조를 보고 와, 이 수조 너무 멋있다, 이 수조 너무 진짜 보기 좋다 할 때 더욱더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시민에겐 감동과 색다른 경험을, 동물에겐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선사하는 그들의 이름은 대한민국 사육사다.